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지금 4.1절에 수학적 귀납법 하고 있는데요.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법 중에 하나로서 보통은 다른 여러 가지 증명법들이 있지만 다른 증명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이 수학적 귀납법을 쓰면 생각보다 쉽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증명법 중에 하나고 예제 4번에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공식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등비수열의 유한한 수의 항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무한히 더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한 항까지 더한 형태를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쵸? 지금 이렇게 표현된 값이 이렇게 된다면 이 공식이 맞는지 증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노테이션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가 다 더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중에서 이 기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i는 0부터 10까지 해서 20이라고 해보자.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뜻은 i라는 인덱스가 0일 때 2라는 뜻이고 1이 되었을 때 2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10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맞춰서 2가 됐는데 그것들을 다 더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니까 20에다가 2를 더해서 총합은 2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0부터 10까지니까 2를 10번만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 값 자체가 그냥 2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호의 의미가 다 더한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문제에 있는 항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j가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니까 일단 a의 아래 j의 0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한다. 뭘 더하냐면 j가 이제 1이 되었을 때 a 아래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j가 2가 되었을 때 a 아래 2제곱 해서 언제까지 더하는 거냐면 n이 될 때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아래 n제곱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있는 항은 아래 제로제곱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쓰여져 있는 항의 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다 더했을 때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다. 10개 정도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하면 이걸 우리가 다 계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식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식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수학적 귀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였나요? 그쵸? n이 0이든지 1이든지 어쨌든 처음 시작해서 참인지를 확인하고 k번째에서 참인 것을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번째에서 참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모든 값에 대해서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한번 여기 있는 이 식을 명제함수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p의 n이다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n이라고 하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니까 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해 보시면 n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함수를 우리가 명제함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0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물론 마이너스 1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기호에 보면 j라고 하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끝나니까 적어도 n은 0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니까. 그쵸? 그래서 0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p0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p의 제로는 r-1분의 지금 이 주어진 식에서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의 r에 0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R-1분의 여기 첫 번째 항은 AR이 되니까 그죠? A로 묶어낼 수 있고 R-1이 된다. 자, 그런데 문제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R은 1이 아닐 때라고 했기 때문에 R-1은 절대 0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약분할 수 있고 A만 남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P0는 A가 된다. 자, 그럼 맞을까요? P0라는 뜻은 첫 번째 0을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 여기 중간항에 보면 A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참이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P의 K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자, 뭔지 몰라도 K번째가 참인 거를 가정했을 때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번째 P의 K 플러스 1이 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번째까지의 합이 참이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지금 뭘 보면 될까요? N 자리에다가 K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중간항에 있는 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AR의 N제곱, K제곱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 의미해요. 그래서 P의 N이다 라고 하는 건 N까지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을 때 P의 K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이 값이 사실은 이렇게 된다. 이걸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것도 성립하느냐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다가 뭘 하냐면 자,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이 전체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였다? 지금 가정에 의해서 어떤 가정? P의 K가 참이다라고 하는 가정에 의해서 P의 K가 참이라면 이 전체의 합은 뭐와 같으냐면 위의 식에 의해서 이 식에다 대입하는 게 되죠. N자리에 K를 넣는 거예요. 그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R-1분의 A의 R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리고 거기에 이만큼을 추가해서 더해 본 거예요. 그럼 더하기 AR의 K 플러스 1.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전체식을 이제 R-1분의 라고 해서 통분해 보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을 R-1분의 라고 해서 통분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항을 보시면 여기에서 공통항으로 A를 묶어낼 수 있고 R에 대해서 묶어낼 수 있는데 최고차항이 K 플러스 1이고 K 플러스 2니까 K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죠. 공통적인 것. 그러면 남는 게 여기 앞에서는 R이 하나가 남게 되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리고 분모 R-1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 값만 남게 돼요.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했던 이 식은 R-1이라고 하는 분모를 넣었을 때는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식을 그냥 바꿔서 써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첫 번째 텀하고 마지막 텀이 같기 때문에 없어지고 남는 것만 쓰면 R-1분의 여기 AR의 K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모양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양은 사실 뭐와 같냐면 우리가 여기 위에 공식에서 보면 이 자리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모양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R-1분의 A의 R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플러스 2가 되면서 이렇게. 그쵸? 이 형태가 지금 우리가 유도해낸 이 마지막 식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P의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K 플러스 1번째에서의 공식인 거니까. 자, 따라서 지금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 단추를 일단 껴봤어요. 그래서 참인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K번째가 참인 것을 가정해서 지금 뭘 한 거냐면 우리가 P의 K 플러스 1이 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식을 써본 거죠. 이 식을 왜 썼냐? 이만큼은 P의 K니까 이미 가정에 있어 참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 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만큼을 더해 본 거예요. 그 다음 항을 더해 본 거죠. 그래서 더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 근데 이 식이 이름이 뭐냐? P의 K 플러스 1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시작한 식을 보면 A부터 해서 AR에 K 플러스 1까지 더했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하면 A부터 해서 AR의 K 플러스 1까지, 즉 그 얘기가 P의 K 플러스 1이라는 소리고 이 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K번째를 참임을 가정했더니 그 다음 것도 참이 된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명제, 즉 이 공식은 참인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주어진 공식은 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을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은 부등식에 대한 증명이에요. 자, 부등식. 지금 아래 예제 5번에 보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자, 모든 양의 정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쵸.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이런 숫자에 대해서 이것들이 다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했어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n이 1일 때는 1하고 2의 1제곱을 비교하면 우변이 크죠. 그래서 성립하고 그다음 n이 2가 되면 2하고 2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네, 우변이 커요. 그럼 3일 때는 3하고 2의 3제곱이니까 우변이 크네요. 그리고 4일 때는 4하고 2의 4제곱이니까 우변이 크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다 성립할 것 같죠. 하지만 같다는 것뿐이지 우리는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제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지금 n은 변수에 해당하니까 즉 n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n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한 거고 그렇다면 p의 n은 뭐다? n이 2의 n승보다 작은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보여야 할 것은 첫 번째 단추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 즉 n이 1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일 때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1하고 2의 1제곱 비교했을 때 우변이 더 크다.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이 만족되는 거죠. 따라서 참인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참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다? P의 K번째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돼야 한다?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의 K가 참임을 가정한다면 n 대신에 k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k하고 2의 k제곱을 비교하면 우변이 더 크다. 이것을 지금 가정하자는 거예요. 이건 참이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뭘 보이고 싶은 건가요? 결국에는. 결론은 이걸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뜻은 위에 있는 부등식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부등식이니까 여러분이 부등식 방향을 잘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금 K하고 2의 K제곱은 이와 같은 상황이죠. 가정한 거. 그럼 양변에다가 똑같이 우리가 1을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지금 시작 어디서 했냐면 참인 거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K하고 2의 K제곱은 이렇게 대소관계가 2의 K제곱이 더 큰 거다. 근데 거기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했다. 그래도 사실 변하지 않겠죠. 부등호 방향.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하고 비교를 해보건데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자연수에서 생각하면 작은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하고 비교하면 이쪽이 더 커지겠죠. 맞나요? 2의 K제곱, 2의 K제곱은 서로 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1하고 2의 K제곱 비교하면 K가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1보다 다 커지죠. 그쵸? 0일지라도 2의 0제곱은 1이니까 같은 것도 만족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인 이 값은 2의 K제곱이 2번 더해졌기 때문에 2 곱하기 2의 K제곱이라 봐도 괜찮죠. 2의 K제곱이 2개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지수법칙 통해서 밑이 2로서 똑같기 때문에 2의 1제곱과 K제곱을 더해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부등호 방향을 쭉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증명이 다 끝났어요, 이미. 자, K 플러스 1은 자, 이렇게 커지고 커져서 누구보다 작다? 2의 K 플러스 1보다 작다. 즉,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이 사실을 밝혀낸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K번째가 참인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분히 수학적 귀납법 다 활용한 거죠. 첫 번째 확인했고 K번째 참인 걸 가정해서 그 다음 것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K라는 것은 1 이후에 있는 어떤 의미의 자연수기 때문에 1이 들어가서 P의 1이 참이라면 지금 뭘 보인 거죠, 우리는? 그 다음 것, P의 2가 참이다라는 걸 보인 거고 그 다음에 P의 2가 참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 뭐? P의 3도 참인 거고 그 다음 P의 3이 참이면 P의 4도 참인 거고 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참인 거 확인된 거죠. 따라서 뭐라고 쓰면 되나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증명할 때 순서대로 쭉 보여주고 마지막에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도 한번 봅시다. 자, 예제 6번에 보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이것임을 증명하여라. 그리고 이 부등식은 n은 1, 2, 3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n에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1인 경우 n에 1을 넣어보면 2의 1제곱이고 1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의 정의는 n이라고 하는 자연수부터 해서 하나씩 빼면서 곱해서 1까지 곱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5, 4, 3, 2, 1 이렇게 곱하는 거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일 때만 우리가 쓰는 거 익숙하죠. 여러분이 확률 배웠으면 아마 이 기호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학 과정에서는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n이라고 하는 것의 팩토리얼을 취할 수 있듯이 모든 실수의 팩토리얼을 취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마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특한 성질이 있는 어떤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 n 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 양의 정수 팩토리얼만 가능한 건 아니다. 실수에다가 팩토리얼 취해도 충분히 계산은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보통 양의 정수 팩토리얼이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죠. 물론 확장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1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우변이 커야 되는데 좌변이 크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n은 2일 때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n은 2일 때 2의 제곱과 2 팩토리얼이니까 역시 좌변이 크네요.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n은 3일 때 한번 보면 2의 3제곱과 3 팩토리얼이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돼서 2의 3제곱은 8이기 때문에 좌변이 더 커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가? n이 4일 때부터는 성립함을 증명해라라고 했으니까 n은 4부터 저 부등식이 만족된다는 뜻이겠죠. 2의 4제곱하고 4팩토리얼을 비교해보면 2의 4제곱은 16이고 4팩토리얼은 4, 3, 2, 1 이렇게 돼서 24죠? 그러면 우변이 더 크네요. 그래서 n은 4일 때부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그 사실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단추는 뭐가 될까요? 그쵸? n은 4일 때부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일 때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n이 어떤 k일 때, 4보다 큰 어떤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그 다음 번째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일 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2의 4제곱, 그래서 16이고, 이미 확인했죠, 사실. 자, 우변은 뭐냐면 n 팩토리얼이라서 4 팩토리얼이니까 24다. 그래서 우변이 더 큰 것 확인했기 때문에 참이다. 그럼 끝났죠. 첫 번째는 일단 참인 거 확인됐고,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니까 첫 번째 걸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참임을 가정하자.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 단추가 4였기 때문에 4보다 더 큰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의 K에서 성립한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부등식이 지금 뭐냐면 n에다 K를 넣었을 때 2의 K제곱과 K 팩토리얼 비교하면 우변이 더 크다. 이것을 가정했을 때 자, 이것이 성립한다. 이건 참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뭘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은 이 부등식에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도 이 사실이 성립하는가, 부등식이 방향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하냐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좌변은 2의 k 플러스 1이 돼야 할 텐데 2의 k 플러스 1은 사실 뭐냐면 2의 k제곱 곱하기 2하고 똑같죠. 우리 지수 법칙 알잖아요. 2라고 하는 밑을 똑같이 갖고 있고 2의 1제곱이라고 보면 지수의 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변형해 볼게요. 그러면 2의 k제곱과 2인데 2는 그냥 2라고 쓸 거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뭐라 했냐면 2의 k제곱이 뭐보다 작다? k 팩토리얼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대신에 부등호 방향 이렇게 주면서 k 팩토리얼 이렇게 주면 부등식 성립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자, k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냐면 k 곱하기 k-1 곱하기 k-2 곱하기 언제까지? 1까지. 자, 그런데 k 팩토리얼이 이렇게 써질 수 있는데 거기에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이 지금 사실은 2 곱하기 k 곱하기 k-1 곱하기 k-2 곱하기 해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k의 조건은 뭐였냐면 4보다 큰 거였잖아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이쪽으로 펼쳐서 2보다 더 큰 숫자,
k 플러스 1이라고 주면 어떨까요? 부등호 방향 이쪽으로 바뀔 수 있게끔 해서 나머진 그대로 써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대소관계를 봤을 때 2하고 k 플러스 1 비교하면 당연히 k 플러스 1이 크죠. 왜냐하면 k는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연결해서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식이 k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해 나간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쓰면 뭐다?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증명이 또 끝났어요. 자, 뭐가 또 끝났냐면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 했다? 2의 k 플러스 1. 자, 여기서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쭉 진행해서 부등식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왔다. 근데 우변이 지금 더 큰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k 플러스 1 팩토리얼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결론을 얻기까지 무엇을 이용했는가? 2의 k 제곱이 k 팩토리얼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사용해서 온 거예요. 아무렇게나 온 건 아니죠. 반드시 이 참이었던 가정을 활용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다음 번째가 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내가 또 보이고자 하는 걸 보였죠. 대신에 지금 여기서는 n이 4보다 큰 경우, 4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유념하면 되고,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이용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 뭐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무엇이다? 모든 4보다 큰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고 2의 n제곱과 n 팩토리얼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연습 해봤는데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할 거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무조건 어떤 명제나 사실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 예제 6번을 혹시 다른 방법과 논리로 혹시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하고 쉬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예제가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습해 보고 우리 수학적 귀납법 마무리하도록 하죠.